오늘 뉴스인 인터뷰는 이번 730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지역구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를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동민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예. 지금 막 한참 만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주민들을? 네, 새벽부터 새벽까지 예.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네. 동작 구민들의 눈을 보고 발로 뛰면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여기 나오시려면 한 2시간, 3시간은 다 못 쓰시고 대신 나오신 건데 네. 그만큼 못 만나시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 또 주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네. 뭐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그런 네.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녀보시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왜 똑바로 치유하지 못했느냐. 예.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시국인데 자꾸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주느냐라는 따가운 지적도 계시고요. 그런 지적이 또 있는 반면에 이제는 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니 예.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라 이런 따뜻한 격려들도 있습니다. 예. 공천은 사실 본인이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도 좀 피해자신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뭐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당의 명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로지 저의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간에 정당 개혁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가 그럼 개혁의 대상이군요. 정당 개혁의. 함께 해야죠. 네. 그 개혁의 대상과 객체, 주체 이런 부분을 나눌 게 아니라 네. 실제 정당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누가 어떻게 원래 광산을 광주에 신청하셨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다 보셨는데 네. 동작을에 나가라고 누가 어떻게 연락을 해왔나요? 예, 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그 연락 예전에 한번 그런 지도부와 그런 의견들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상황이 진척되지 않아서 뭐 광주에서 차근차근 출마 선언도 하고 사무실 개소식도 하고 예비 홍보물도 또 발송하고 그랬던 과정들을 진행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조금 언질이 있었군요. 약간 논의가 서울에 나가면 수도권에 출마를 검토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있으셨지만 광주에서 출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예,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서울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주에도 공천 준다고 하면 광주에 나가? 지나간 일입니다. 예. 현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동민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정치. 예,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개인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누구나 꿈꾸는 것이죠. 네. 좋은 정치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다들 좋은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네. 들어가 보면 또 다 다르고 사람마다 지향하는 좋은 정치의 의미도 다르거든요. 저는 정치가 모든 사람들의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세력을 또 대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득권보다는 기득권을 갖지 않은 그 사회적 약자, 중산층과 서민 이런 분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이런 정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걸 위한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300명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돼서 기동민 의원이 되신다면 나머지 299명의 의원들과 뭐 좀 다른 특별한 어떤 존재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300명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비교적 행정 경험, 실무 경험, 정치 경험들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요. 당과 국회, 청와대,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아주 풍부한 실무 행정 경험들을 이루어냈고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서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행정 혁신, 정치 혁신, 또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 이런 어떤 이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시대 정신을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체험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저는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유형이요. 예, 나를 따르라는 단 한 명의 어떤 그 위대한 현인이 세상을 정리해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는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시대에 네. 그런 시대를 이끌어보고 싶고 그런 시대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래 서울시에서 공무원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네, 98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네, 한 14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동안 공무원 생활 또 청와대에도 계셨고 정무 부시장도 해보고 했을 때 주위에서의 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력, 팀워크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었나요?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색하지만 네. 정무직 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은 예. 해봐야 될 받쳐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밖의 시선으로, 국민의 시선으로, 시민의 시선으로 공직사회를 대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따가운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부의 사람들과 투쟁을 격렬하게 진행할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함께 되는 길은 저 친구 대단히 성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울시 2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예. 단 한 번도 6시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6시에 출근해서 일과를 시작을 했지요. 부시장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출나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제가 공직사회를 대하는 마음이었고요. 이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의 성실성부터 갖춰야 된다. 이런 판단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예. 서울시 부시장직을 그만두고 났을 때는 기자들께서 예. 과분하게 서울시의 해결사 역할을 참 잘 수행하고 임기를 마쳤다라는 평가들도 해주었습니다. 네, 무슨 일 해결하셨나요? 주로 좀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세빛둥둥섬 협상 있지 않습니까? 예. 30년 동안 무상으로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사실상 그게 공유재산법 혹은 민간투자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측과 협상을 해서 20년만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10년 동안은 유상으로 사용해서 그 나머지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처리한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량진 배수지 사건, 방화대교 붕괴 사건 이런 부분들 하여튼 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유족들과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소리 안 나게 좀 잘 처리를 했던 것을 기자분들이 그렇게 언론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고맙기도 하고 또 신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공천 밀어주신 거군요. 박원순 시장은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네. 물론 정치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부할 이상은 행정가죠.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 계신 분입니다. 그분 심정적으로는 저를 도와주시겠지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전혀 안 도와주신답니까? 박원순 시장. 마음으로 듬뿍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 기동민은 박원순 사람이니까 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겠죠. 아마 당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쪽에서 저를 전략공천을 논의를 시작할 때는 상당한 상대 새누리당의 거물들 이런 분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이쪽은 그렇다면 전혀 문명이지만 정치적 가능성과 확장성을 가진 미래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과거대 미래의 어떤 그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를 전략 공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상대당이 나경원 후보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과거 대 미래라고 하기엔 조금 연배도 비슷하고 이분도 그냥 과거 이미지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 선거 많이 치러보셨지 않습니까? 본인 선거 말고 다른 네. 도와준 선거. 네. 4년이다 보면은 분위기 보면은 벌써 대충 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밑바닥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오래 정치하신 분이죠. 예.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고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예. 그렇지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했고요. 시민의 선택과 심판이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일선에서 제 정치를 시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번 떨어지면 다 과거의 사람이고 다시 저는 나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예. 자기의 정치 행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인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취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자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대강 사업 대단히 좀 국민적 비판과 지금도 후과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올바른 태도 취하지 못했죠. 이제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분이 오래 정치하셨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을 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같이 이렇게 맞대결 지금 같이 좀 해보시니까 어떤 정치인인 것 같습니까? 나경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없었고요. 거의 거리에서 뭐 살짝 마주치는 정도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네. 기분에 깊은 내면은 제가 속속들이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좀 서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거였고 물론 선거 전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격차가 꽤 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인 것 같습니까? 평일에 500분의 샘플이었고요. 유선 전화였습니다. 인지도 조사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정치하신 분과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신진과의 당연한 격차가 아닐까 싶고요. 선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구도가 쓰면 그리고 당과 당이 결집하기 시작하면 저는 해볼 만한 승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조사 지금 돌리고 계신가요? 계속? 아직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하시는군요. 네. 지금 3자 구도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네.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 근데 동작을 그다음에 수원정 이렇게 해서 거긴 또 천호선 대표가 나오셨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쪽으로 몰아주고 어느 지역은 이쪽으로 몰아주자 해서 예컨대 동작은 노회찬 후보한테 하고 이쪽은 새정치연합 박광원 후보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만약에 당이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당인으로서 또 조직인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그런 공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학이고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는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과연 어떤 선거냐.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은 국가가 뭐냐. 정부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문제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총리의 사의를 다시 거두어 드렸어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대한민국 5천만이 넘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기 사람들만 쓰려고 하지 않고 널리 인재를 저는 등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꾸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을 발굴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으로 상징되는 서울의 변화,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행정혁신과 정치혁신,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과 모토 이런 부분은 이미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되는 것이고요. 동작에서 그런 이 서울의 변화가 발전되고 완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셔서 선택하고 판단하신다면 이번 선거 어떻게 귀결될지 저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사람은 노회찬이 아니라 기동민이다. 저는 그 제1야당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과정 속에서 국민의 신망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심판 대상은 야당이 아닙니다. 물론 야당 꾸준히 받아야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듭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내일이면 세월호 100일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해법들을 제시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과거의 것을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저는 꾸짖음과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그 행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은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철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1야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는 득표력이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노회찬 후보가.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현실적으로는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럼 그 구도는 그대로 3자 구도로 끝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것이고 서울의 변화를
동작에서 완성시키는 실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들을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동작 구민들과 함께 한다면 예. 자연스럽게 시민들 속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후보와 후보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논쟁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과 함께 당과 당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당과 당이 판단을 해줘야 될 문제다 이것은. 네. 예. 노회찬 후보하고 원래 잘 아시죠? 네, 제가 평소에 예. 정말 존경하는 선배지요. 네. 재벌개혁과 진보정치에 헌신해 오신 분이고요. 예. 그런 인간적인 존경의 마음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상황을 개선하고 돌파해서 아까 말씀 두 가지 의미,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것인가, 네. 서울의 변화를 어떻게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완성시킬 것인가, 예. 이 두 가지 의미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아름답게 경쟁하는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판단과 평가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회찬 후보한테 혹시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과정이 야당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 정치와 개혁 정치, 새로운 정치가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가 지금 오만과 독선, 독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서울의 변화, 동작에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한 길에서 크게 만나고 싶습니다. 노회찬 후보님. 네.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도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좀 자주 뵙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 그리고 또 이후에 동작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저는 감히 제가 지금 동작에는 유명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6년 동안 충분히 그 거물 정치인이 지나가면서 동작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동작을 맞춤형으로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동작구청과 협업하면서 동작부의 쌓인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제 구상과 보관이 있습니다. 후보님의 구상과 보관을 듣고 싶고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인터뷰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